안녕하십니까. 네. 78일 남았습니까? 왜요? 자, 7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자, 이번 주에 할 때가, 문제집은 151페이지죠. 협회. 예. 자, 협회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봅니다. 협회는, 이름 자체는 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공인중개사. 자, 누가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까?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렇게. 근데 부칙 개공도 회원이 될 수 있나요? 대수.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니까 성질은 재단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 그죠? 협회를 만드는 절차가 4단계 절차죠. 정, 창, 인, 등. 정관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 열고요. 그 다음에 설립인가를 받고요. 마지막에 설립 등기가 돼서 협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정관 작성할 때 참석할 발기인 숫자는요 300명 이상. 창립총회에 참석할 회원 숫자는요 600명 이상. 이쪽이 더 많죠. 300, 600. 그 중에서 서울 출신은요 100명 이상. 광역시 도 출신은요 이 숫자 중요한데 20명 이상. 이렇게. 자, 인가를 받는데 요 인가 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국장. 그래서 등기가 되면 협회가 다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자, 이런 협회 조직을 보게 되면 협회 조직은 주된 사무소가 있고 그 밑에 지부가 있고 그 밑에 지회가 있는데, 그죠?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고요? 그죠? 아무데나. 서울 아니죠? 아무데나. 3번이나 나온 거예요, 그게. 지부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 시도. 이렇게. 지회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 시군구. 이렇게. 이게 다른 말로 등록관청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지부나 지회는 반드시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도 있다. 둘 수 있다. 근데 두는 것도 알아서 둬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둘 수 있다. 이렇게. 대신 지부를 만들었을 때는 어디 가서 설치 신고하고요? 시도지사. 지회를 만들었을 때는 어디 가서 설치 신고하고요? 등록관청에. 그죠? 이렇게 지부나 지회가 만들어지면 이 지부 지회에 대한 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죠? 주된 사무소까지 다 포함해서 협회에 대한 감독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장. 네. 감독합니다. 국장이. 그래서 감시하려고 협회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보고하라고 그러죠. 총회에서 의결한 게 있을 때는 보고하시오. 언제까지 보고합니까?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네, 지체 없이 보고하시오. 그래서 국장이 뭐 하려고요? 감시하려고. 이 지부에 대한 감독관청이 어디예요? 국장. 여기 아니에요. 지회에 대한 감독관청이 어디예요? 국장. 예? 자, 협회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협회 업무를 보면 업무 두 가지로 나뉘죠. 원래부터 협회 업무로 얘기하는 본래 업무가 있고 법에 나오는 거죠. 협회 업무가 아닌데 또 맡아서 하는 일이 있죠. 그 뭐라고 그래요? 수탁 업무. 수탁 업무에 들어간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에요? 그러면 실무교육, 또 연수교육 이런 거죠. 예. 자, 그런데 본래 업무, 다른 말로 고유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 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의해야 될 거 한 3가지 정도 업무를 아셔야 돼. 첫 번째가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다. 그러면 이것은 본래 업무입니까? 수탁 업무입니까? 교육이긴 한데 이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도의사가 시식권자니까 이건 맡아서 하는 거지만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 이렇게 되면 본래 업무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협회는 정보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죠. 그 근거가
협회 업무 중에는 부동산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업무가 있지요. 그래서 협회가 한방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해서 정보망 사업자로 돼 있어요. 협회가 바로 뭡니까?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협회가 거래정보 사업자다. 이렇게. 네? 자,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제사업이죠. 자,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입니까? 비영리사업입니까? 네, 비영리사업이에요. 이렇게.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조문이 엄청 많죠. 자, 공제사업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제사업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공제약관 필요하겠네요. 공제규정, 그죠? 공제규정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들죠? 협회가 만듭니다. 변경하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협회가 만들기 때문에 요걸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승인권자 누구요? 국장이죠. 공제약관요. 이게 필요해요. 공제사업 하려면. 그 다음에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책임준비금이죠. 사고에 대비해서 묻어두는 돈. 이 책임준비금은 공제규정으로 적립 비율을 정하게 돼 있다. 이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묻어두는 비율은 법에 따르면 100분의 10 이상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상이에요. 100분의 10. 근데 뭐에 100분의 10 이상이냐면 공제료 수입 있죠? 들어온 돈의 100분의 10 이상이 적립비율 돼야 된다. 이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에 적는데 100분의 10일 수도 있고 100분의 20일 수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려면 바꾸려면 자 그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승인. 이때 승인권자도 누구예요? 국장. 그래서 기억을 하실 때 공책승인 요거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공제균형을 만들거나 바꿀 때 승인,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승인, 노트, 공책승인, 공택승인 이거야. 이걸 인가받는다고 그러면 틀립니다. 인가받는 게 아니고 뭐야? 승인. 이때 승인권자는 누구라고요? 승인 그러면 무조건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바꿔서 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과 구별되는 것 중에 지급여력 비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지급여력 비율은 여력이니까요. 빵빵해야 된다고 그랬죠? 100분의 얼마요? 100 이상. 응? 빵빵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런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걸로 자 위원회를 하나 뒀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을 갖다가 감시하려고 그러는 거다. 자, 운영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관식으로 하니까 빵점이네요. 자, 운영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해요? 협회. 반드시 설치합니까? 네, 둔다. 그죠? 국토부에 두는 게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는 협회에다가 또요? 둔다. 이렇게. 운영위원회는 구성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들 숫자. 남녀 맞춰요. 성별을 고려해가지고 몇 명이네? 19명이네. 그죠?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운영위원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부류가 있는데 운영위원 자격요. 거기서 좀 주의할 점은 일단 국토부 공무원을 한 명 껴주고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한 명 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사람들이 참여하죠. 운영위원으로요. 그래서 협회 회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임원 중에 일부가 들어갑니다. 이게 협회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외부 전문가죠. 이런 사람들이 운영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외부 전문가 중에서는 이러저런 사람이 막 들어가는데 여기서 주의할 사람 세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 금융 전문가는 운영위원 자격을 주는데 당연히 이제 일반 직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융 전문가 그러면 임원 이상 얘기합니다. 전부 다. 이때는 현직 임원도 껴주고 전직이었던 사람도 운영위원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단체에서 일한 사람요. 소비. 그랬을 때는 현직만 인정을